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삼육대학교가 115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학이 세월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훌륭한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115년간의 하나님 인도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학교 하늘가족 삼육대학교 안식일 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김연희 집사님,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역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115주년을 맞는 삼육대학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달 내내 역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대학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이 우리 삼육의 역사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삼육의 역사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우리 사모님들 모두 다 당신들은 우리의 삼육의 역사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재림교회의 최고의 역사학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시죠? 네, 오만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만규 목사님께서 개교 115주년을 기념하여 김종화 학장님의 회고록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장님을 기억하고 또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특창을 들으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115주년 기념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엎드리자 김용선. 이웃을 살갗처럼 매만지는 사람이여, 진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드는 정신이여, 하늘을 바라보며 굳게 선 믿음이여, 세상이 온통 빅 사이즈, 빅 이벤트, 빅 나발을 분다 해도,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사이코패스, 빙빙빙 어지럽다 해도, 세상이 온통 거짓구렁 술수모략 솔솔솔 피어난다 해도, 듣기로 하자 좁은 오솔길 접어들며 풀벌레 소리를, 되기로 하자 사방으로 나뒹굴며 거저주는 도토리, 보내기로 하자 자신을 때려 먼 곳까지 종소리를, 구부리자 저 사람 향하던 손가락 나에게로, 노래하자 가을 하늘 왜 텅 비어 있는지, 엎드리자 115번 은혜 흠뻑 감사하며.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 뵌지가 좀, 그러나 저는 삼육경 같은 캠퍼스에 있는 국제교회 늘 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한 식구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경황 중에도 이렇게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안식일 기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하나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선대를 이렇게 추모하는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5년에 한국을 특별히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풍속을 무성영화로 찍은 신부가 계셨습니다. 1917년에 한국에 왔다가 1차 왔다가 다시 25년에 2차로 한국에 와서 이 서울과 지방의 그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생활 모습을 이렇게 영상물로 담는 일을 해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록 영화에 옮긴 그런 한국 사람의 풍속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제사 문화였습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사하는 풍습을 주로 이제 우상숭배 차원에서 비판 일도로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그러질 아니하고 이것을 이제 선대나 조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추모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아주 차원 높은 한 민족만의 특별한 그런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흙으로 빚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흠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상 중에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 허물 없는 삶만을 후대에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갖춘 인간은 그 선대의 삶 속에 무엇이 사소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문명사회를 유지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시골교회에 있다가 삼육대학에 신학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험폭이 상당히 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간접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추모하는 문화가 일반적화되지 못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담스럽게 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렇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좀 성취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선대를 기념한 일인데 오늘 이제 김종화 선생을 기리는 이 일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지도해 이 책이 이제 어제 시조사에서 가져온 이제 우리 삼원당 김종화 학장 회고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가지 이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학위를 마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됐던 것은 저의 은사이신 그 이영년 목사님이 아주 각고의 고생을 하고 서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준비했는데 한국 재림교회사를 그 논문의 주제로 삼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은퇴 전에 그 학위를 받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에서 명예학위라도 이렇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해 걸렸는데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안금영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하필 또 신기훈 총장님이 또 총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명예학위를 수여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했었지만은 저희 마음의 숙제가 하나가 풀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삼육대학의 기원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그 순환 지역 주체들에 대해 만든 하나의 우리 교회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단의 사역자를 목회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의 전신이 어린 아이들의 한문 서당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러한 전설인 것입니다. 이거를 불쑥하지 못하고 이 학교를 만든 선교사들은 이름은 사라지고 엉뚱하게 순환 지역의 김두영 씨가 이 학교의 설립자가 되는 이런 기막힌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목사님의 그 기념비는 세워졌지만은 스미스 목사라든지 사음태 씨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응당의 한 그 기념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역사를 하는 사람이 밥값도 못한다는 그런 자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 학장님이 주도해서 스미스 목사님의 기념비를 세워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김성익 학장님이 또 이렇게 많이 협조해서 간호학과 여교수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많은 헌신을 해가지고 사음태 선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이제 세울 수가 있어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이제 노력으로 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담이 해소돼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김종화 선생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추모를 하고 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창업주입니다. 한 집안에는 제일 일대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제는 수성인 것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명군으로 이제 기념되는 당 태종은 정말 역사에 위협을 남기려고 애를 썼던 임금인데 한 번은 이제 신하들과 모임에서 신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창업이 어려우냐, 수성이 어려우냐. 그런데 두 무리가 나눠져 가지고 창업이 어렵습니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경론이 됐어요. 그래서 당 태종은 나는 창업 군주의 모든 그런 노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수성 군주의 어려움도 내가 잊지 않고 이 둘을 내가 다 합해서 이제 역사에 남는 명군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제 우리 잘 알지만 수나라는 2대 만에 망했습니다. 그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아주 탁월한 영웅이었는데 그 뒤를 이은 수양제가 폭군이었기 때문에 2대 만에 망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 가운데 2대 만에 망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육대학은 이제 100년이 넘은 대학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제 한국에 100년이 넘은 대학이 몇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학교를 세운 창업을 한 그분들의 노고가 참 크지만은 그것을 계승하는 수성한 이제 역대 우리 학장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거는 가운데 수성한 이런 지도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김종화 박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긴 행정기간 동안에 어떤 보직을 맡아가지고 그분을 도운 일도 없고 또 그분이 내게 보직을 맡겨가지고 일을 부려먹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무슨 그런 신세를 지고 신세를 갚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역사를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김종화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소박하게 그분이 세운 그 건물 가운데 그 행정관으로 지었던 그 건물을 그저 우리 김종화 선생 기념관을 정도로 이렇게 명명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져가지고 여러 행정자에게도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 지인들 서로 우리 동료에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김일목 총장님이 이번 개교기념일 기해서 좀 더 뻔뻔하게 그래서 우리 김종화 선생을 기념하는 출판물을 하나 냈으면 합니다. 좀 그분의 전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한 2달인가 3달 앞에서 언제 그런 말을 하셨죠? 5월 달에 했습니까? 6월 달에 했습니까? 그런데 참 뜻밖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질 못하고 그러나 우리 일목 총장님의 뜻은 너무나 좀 거룩하고 귀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나온 것이 이제 추모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대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하기가 그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추모를 하게 해서 그걸 좀 모아서 저는 간략하게 평전을 쓰고 여기서 제가 김종화 선생에 대한 간략한 추모 평전이라고 했는데 평전이라고 한 것은 평론을 곁들인 그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관점도 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본때 있는 이제 좀 일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글은 그렇게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참 한 공동체를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선대 중에 이렇게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그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존경할 분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36대학이 생긴 이후에 이런 그 수성의 그 반열에 서서 중흥을 주도한 인물들이 이분뿐만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이재명 목사입니다. 36대학 캠퍼스로 옮겨가지고 여기 학교를 이제 출발시켰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재명 목사님은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느냐? 이 주체는 대총회가 한 것입니다. 그 대총회 일을 맡은 사람은 그 당시 한국연합회장인 와스 목사입니다. 원윤상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런 그 대총회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 이왕직 이 땅을 확보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와스 목사입니다. 와스 목사가 그 당시 이제 한국 이제 주둔 사령부의 이제 미 군정 사령관 미 군정 사령관의 고문 2명의 고문 가운데 1명의 고문이 우리 와스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이제 연합회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루 일정을 준비해서 다 이제 지시해 놓고서는 군정총으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2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일제 시대에 뺏긴 재산을 환수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그분이고, 그런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국 교회 사가들이 이 와스 목사의 이런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목사님은 그 밑에서 이제 이 학교의 학교 책임자로 임명돼 가지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하나의 이제 교직자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동생인 이다니엘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했죠. 그러나 그분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한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뭘 했느냐면은 이 36대학의 교수 후보군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후보군 중에는 그냥 무슨 신학과 뭐 농과 이런 그런 분야의 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을 가르칠 모든 교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지원해가지고 대총회로부터 교사 양성 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각 대학에 이렇게 학사, 석사 코스를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우리 교회 안에 자격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도 태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어 무슨 역사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영어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그 후보군을 양성한 분이죠. 그 다음에 36대학의 이 카리큘럼을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말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타이프라이트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런 학교가 없었습니다. 뭔 노자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카리큘럼을 가진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한국에는 전무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은 그 이다니엘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대학에서 교육학과를 전공한 아주 최초의 아마 교육 전공 그런 그 지도자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36대학에 이렇게 이 카리큘럼을 완전히 한국의 다른 대학을 모방한 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제 저는 또 대학 4학년 때 부기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가족관계, 또 건강원리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을 아주 4시간 철저히 하고 오후에는 이제
노자 교육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대청소를 했는데 대청소를 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2년에 왔기 때문에 그분은 1961년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직접 그분의 지도를 받아본 일이 없고 그분의 그 지도력의 영향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게 기숙사 방원 방장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늘 금요일 날 그 대청소할 적에 마저 와가지고 검사의 그 라스트 사인을 하는 분은 학장님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벽장 위에 이렇게 뭐 그 유리창이 있는데 이렇게 다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먼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이죠. 청소를 이렇게 뭐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삼육당의 그 사감 선생님이 하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밖에서 온 사람들이 삼육동에 와서 제일 번째 인상을 뭐냐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휴지 하나 없는 것입니다. 휴지 하나 없다는 말은 지금은 우리에게 큰 대단한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서울은 말이죠, 지저분한 데입니다. 사방에 이제 그 쓰레기가 있고 사방에 휴지가 있어요. 휴지통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이한열 목사님은 소위 안식일 문화를 말이죠. 안식일은 뭘 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1학년 때 구제품을 입어봤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큰 구제품 양복을 입었고 이제 내 키에 갑절될 만큼 긴 넥타이를 내가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육동 우리가 허물어버린 그 소위 강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강당 입구에 서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출입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넥타이 하지 않은 사람, 또 이제 여기 양복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물리쳤습니다. 다 복장을 갖춰서 오도록 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이단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여기 일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김종화 학장님은 16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학교의 중요한 보직과 학장을 하면서 삼육동을 아주 정말 새로운 이 삼육동으로 만든 그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초의 한국인 이제 학장으로서 말이죠. 정말 눈부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회고의 일은 남기지 못했지만은 우리 김종화 학장님의 리더십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의 그 바탕으로서 이 삼육동과 이 안식일교회 문화를 또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 김종화 학장이라는 분도 함경남도 저 갑산 출신입니다. 아주 변두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이남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한 혈혈단신의 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에서 중요한 보직을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가지고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용인해주고 그런 것을 용납한 이 안식교회 문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 이 학교 어떤 데입니까? 우리 김상래 목사가 총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 저 강원도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 안식교회에 어떤 인맥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삼육대학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총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았지만 저기 안금영 목사도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분들도 말이죠. 또 무슨 우리 남대공 목사라든지 저기 우리 최 박사라든지 서광수 목사라든지 이 양반들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삼육대왕에 아무런 인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백이라고 하는 것은 낼 수 없는 거예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각각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안식교회 사회는 어떤 사회냐? 어떤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너들 박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그럽니다. 열린 사회다 이거죠. 폐쇄된 사회가 아니다 이거죠. 끼리끼리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이런 그 공동체 문화를 이제 결성했습니다. 저보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럼 김종화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박사님이 이제 그 1955년부터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온 것은 194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 그 연합회 서기하시는 오석영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 양반은 이제 이제 삼척군 장성국민학교라는 변두리에 선생을 하다가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연합회로 찾아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오석영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연합회 석이니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 우리의 학교가 있다라면은 그게 뭐 초등학교 선생하는 건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동명학교가 해체돼 가지고 이제 세우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이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강진아 선생님이 청량국민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강진아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부탁해가지고 김종화 선생님이 거기서 5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민군에게 끌려가가지고 거제도를 더 거쳐가지고 1955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와가지고 36국민학교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교사를 했는데 만약에 김종화 선생님이 46년에 오석영 목사님의 그 영향력으로 36국민학교 선생을 시작했다면은 우리 김종화 선생은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은 이 양반은 아무런 신앙적인 그런 신념 없이 그저 서울에 취업하러 올라와가지고 취업과 동시에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러한 그 비판을 이런 그 역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김종환 선생을 보호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없도록 그 당시는 와서 못했습니다. 청량국민학교에서 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인민군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포로까지 됐는데 그래가지고 55년에 올 적에는 서울에 그렇게 뭐 낯선 데도 아니고 사회 물정도 그만큼 이제 한 5, 6년 이제 쌓였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일제 시대에 이미 이제 그 함흥 사범학교 연수과를 해서 정교사로서 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처에 이제 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은 서울의 중요한 학교에 교사로 얼마든지 뭐 환영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 건물도 별로 갖추지 못했고 교사도 갖추지 못한 이 우리 36학교의 교사로 꼭 출발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해가지고 아주 그 볼품없는 우리 학교에 그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종정신 목사님에게 이제 침례를 받고 신앙생애와 이 안실학교의 사역자 생애를 쭉 계속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오늘날은 말이죠. 오늘날은 삼육대학이나 이 삼육학교 중에 이렇게 김종화 선생 같은 출발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출발이냐 이렇게 삼육대학교에 이제 취업 들어오시면서 신앙을 같이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재임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았는데 내가 좀 그걸 알았더라면은 단단히 좀 시비를 할 건데 말이죠. 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삼육대학에 들어왔나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삼육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난 이분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싶습니다. 김종화 선생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분은
이 삼육동 문화를, 이 재림교회 신앙 문화를 아주 열린 마음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 관계로 알게 된 이제 한국교회 신학계의 이제 원로들 가운데는 크라임스 학장 때에 크라임스를 수행해가지고 그 전국 신학자 협의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학장이 돼가지고 또 그 전국 신학대학도 협의회에 또 수뇌부에 속해가지고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했던 분들 가운데 우리 김종화 학장님을 기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김종화 학장을 해고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절을 이제 인용했느냐면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김종화 선생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절은 이 성경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김종화 선생에 대해서 기분 감명을 받았는데, 김종화 선생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이분은 안식일 교회의 그 대학의 학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 식사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삼육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안식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세에 조금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은사님 가운데 한 분 같은 것은 음식물 가운데도 이렇게 채식문 그렇게 시비거리가 많은 거죠. 채식이 꼭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게 우리 김종화 선생님도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비판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종화 선생은 이렇게 쭉 안식일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채식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일절 이렇게 군소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추도 그 원고를 받았는데, 조대현 목사님이 그 추도문이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김종화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좀 기억을 남겼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2절이 김종화 선생님의 인품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를 늘 이렇게 인상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종화 선생님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증하거나 그런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 김종화 선생님이 자기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김종화 선생님이 설교를 한 것을 또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무슨 그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긴 16년을 넘는 이 학교의 그 지도력이면서도 늘 신앙 문제에서는 한 발 뒤에 있어가지고 신학 교수라든지 여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주장을 그냥 수용하고 협조하고 이러한 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은 나는 참 이렇게 남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제 이 김종화 선생님이 학장이 됐지만은 제가 이제 62년에 이 학교 왔을 적에는 이 학교의 차기 지도력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서로 라이벌이었다고요.
그 당시 우리 김종화 학장님은 이 삼육대학의 지도자 군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감 뭐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중요한 지도자로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만 아니고 저는 이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지도력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등학교 같은 데라도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인데 어떻게 삼육대학의 교수가 됐나 할 정도로 생각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무슨 나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그런 그 열망에 막 이렇게 포기시라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순리에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는 삼육대학 교수의 자리에 와 있고 자기는 삼육대학의 뭐 학장이 된다든가 총장이 된다든가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이건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키우느냐 하는 데 대한 아주 그런 좀 떨림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종화 학장입니다. 김종화 선생님은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도 학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은 1차 대전이 망한 다음에 일본이 패망한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육군사관학교고 하나는 일본의 사범학교였습니다. 사범학교 교육과 일본 육사 교육의 이 군국주의 중추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망하기 한 5년 전부터는 이 고등학교에서 이게 이 영어 교육도 폐지했습니다. 중요한 대학의 입학시험 과목 가운데 이 영어 과목도 폐지가 됐었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김종화 선생님이 한문 이제 농림학교와 이제 사범학교 연수과를 졸업했는데 영어를 준비할 그런 준비가 안 되실 텐데 이분이 영어를 개인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필리핀 유학을 기회가 왔을 적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나이가 상당히 40대가 넘었는데 네브라스카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보직을 위해서 총장이 돼야 되겠다, 뭐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거나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김종화 학장님이 학장이 될 적에는 우리 이돈 선생이라든가 조병선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 달렸던 그 선두주자들이 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주 무풍지대예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혼자 이렇게 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이 기관을 좀 이끄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제 김종화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20대 중반에 삼육국민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중등학교 교사와 교육행정자의 책임을 거쳐서 40세에 삼육대학의 중요한 보직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만 25년을 삼육대학의 교수로 봉직하고 그중 16년 10개월을 학장으로서 삼육대학을 섬기고 정년 은퇴 후 8년 7개월 만인 1998년 9월 23일에 향년 7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업적을 간단히 말하면은 김 학장님이 이제 그 학장에 선임됐던 1969년 당시에 우리 삼육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4개 학과에
학생 수가 300명에 채되지 못했습니다. 학교 시설이라고는 50년대에 만든 흙벽돌을 쌓아서 마련했던 조잡한 건물 몇 동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때 건축하다가 중단됐던 건물 하나가 있으셨으면은 완공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수들 중에서 박사학위 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육대학에 그렇게 69년 당시에 우리 삼육대학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 학장님이 정년을 맞은 1990년에는 삼육대학과 농업전문대학의 재적 학생 총수는 14개 학과에 2,500명에 달했고 학교의 기본 시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 시설은 그 후에 건물도 많이 생겼지만은 기본 시설은 그때 다 됐습니다. 교수 중에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김종화 학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무슨 김종화 선생님의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연고 때문에 부담을 갖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김종화 학장님을 위해서 회고하기 위해서 20분의 시간은 너무 인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긴 시간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연님. 네, 건축학과 5학년 재학 중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태은 교수님 제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 주께서 어떻게 우리 대학을 장악하시고 수성시켜 주셨는지를 회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삼원당 고 김종화 학자님 같은 선각자, 선구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도 더 헌신하며 이 대학을 개혁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역대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